옥천 여행 때 인상 깊은 풍경을 만났던 금강을 떠나 영동을 지납니다. 정오가 지나고 온도는 더 올라갑니다. 파란 하늘이 시원해 보이지만 달려도 더운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래도 한여름에 비하면 이 정도는 달릴만 합니다. 흐리고 더운 것보다는 이렇게 화창하고 더운 게 낫습니다. 한참을 달려 노근리에 도착합니다. 충북 영동군 황관면에 있는 이 쌍굴은 과거 한국전쟁 때 민간인 학살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소계령으로 피난길에 오른 주민들이 미군의 사격에 의해 수백 명이 죽고 다친 사건입니다. 벽에 그려진 하얀 표시는 당시 사격의 흔적입니다. 그날의 참혹했던 현장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한국전쟁은 여러모로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다시 출발합니다. 노근리 사건 현장에서 조금 위로 가면 원류봉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깎아지른 절벽산인 원류봉 밑으로 초강천이 굽이쳐 오르고 그 옆으로 솟은 작은 봉우리에는 정자가 하나 서 있습니다. 이 초강천은 금강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달도 머물러 간다는 이 원류봉은 특히 달밤의 풍경이 아름답다고 하는데 아직 그 풍경은 감상해 보질 못했습니다. 원류봉에서 석천을 따라 백화산 방향으로 향하면 얼마 가지 않아 반야사라는 사찰이 나옵니다. 반야사는 문수보살과 관련된 설화가 있는 사찰입니다. 옆으로는 석천 계곡이 흐르는데 그다지 맑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조금 걸어 올라가면 문수암으로 갈 수 있는데 오늘같이 더운 날은 멀리서 보는 걸로 만족합니다. 반야사에서 나와 추풍령으로 향합니다. 화창한 길을 달리는 건 늘 즐겁지만 오늘처럼 더운 날은 사람도 기계도 열을 식혀줘야 합니다. 추풍령역 급수탑 공원에 잠시 들러 쉬어갑니다. 급수탑은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된 문화재입니다.
이 급수탑은 증기기관차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곳이라 합니다. 급수탑이 만들어주는 그늘 아래 앉아 잠시 쉽니다. 옆에는 장미공원도 있는데 평소라면 구경해 보겠지만 오늘은 그냥 멀리서 보는 걸로 절충합니다. 저곳은 그늘이 없어서입니다. 조금 열을 식혀주었으니 다시 출발합니다. 다음 목적지는 나남산입니다. 저번 짧은 영상에도 담은 적이 있지만 산 중에는 거의 공짜로 정상까지 오를 수 있는 곳이 종종 있습니다. 중개소나 군부대가 있는 곳입니다. 나남산은 중개소가 있는 곳입니다. 추풍령역에서 추풍령 저수지를 지나 김천 방향으로 향하다 보면 백두대간 작점고개가 나옵니다. 그곳을 조금 지나면 갈림길에서 나남산 중개소 팻말이 보이는데 그 방향으로 쭉 오르면 됩니다. 길은 콘크리트로 된 길인데 일부는 훼손된 곳이 있어 조금 울퉁불퉁하긴 하지만 그래도 무난한 길입니다. 길 따라 올라봅니다. 자동차라면 이런 길이 꽤나 신경 쓰이고 불편하겠지만 바이크라면 크게 구애받지 않고 오를 수 있습니다. 저기 자전거를 타고 오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편하게 오르는 것 같아 조금 미안한 마음도 듭니다. 정상입니다. 정상에는 헬기 착륙장이 있고 옆으로 정상석이 있습니다. 헬기장에서 내려다 보이는 탁 트인 조망이 멋집니다. 저쪽으로 보이는 게 김천 시내입니다. 원래 이번 여행은 김천과 상주를 둘러보려고 했던 건데 금산에서 시간을 많이 지체해서 상주는 못 둘러볼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하지라 해가 기니까 몇 곳 정도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산을 내려가 김천으로 향합니다. 여섯 시가 지나 해가 많이 기울었지만 아직도 덥습니다. 김천에 있는 감천에 도착합니다. 사실 이곳은 감천 천변길을 따라 라이딩을 하려고 했는데 자전거 길이라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길을 찾아 달려볼 수도 있겠지만 더워서 그냥 다음 목적지로 향합니다. 마지막 목적지는 경북 상주의 동해사입니다. 어차피 상주를 들르려고 했던 여행이라 최소 한 곳 정도는 가봐야겠습니다. 한적한 시골길을 달립니다. 파랬던 하늘이 조금씩 붉어집니다. 그리고 뜨거웠던 바람도 조금씩 식기 시작합니다. 피곤하지만 더위가 가시니 그래도 한결 낫습니다. 달리다 보니 문화재가 있음을 알리는 팻말이 있습니다. 무작정 따라가 봅니다. 금릉 광덕동 석조 보살입상입니다.
보물입니다. 인적 드문 곳에서 이런 문화재는 말 그대로 보물을 만나는 기분입니다. 바이크로 여행을 다니며 보는 아름다운 풍경만큼이나 즐거운 게 이런 보물이나 국보문화재를 만나는 것입니다. 다시 길을 떠납니다. 사찰은 최소 8시 전에 둘러보고 나오는 게 좋습니다. 스님들이 주무시는 시간이 그 즈음이기 때문입니다. 석양이 비추는 한적한 시골길은 언제 달려도 즐겁습니다. 작은 마을을 지나다 보면 동해사 팻말이 보이는데 그 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잘 포장된 도로를 가다 보면 동해사와 도림사 갈림길이 있고 동해사 방향으로 가면 됩니다. 조금 더 지나면 포장된 도로가 끝나고 콘크리트로 된 경사가 급한 길이 나옵니다. 이 길을 따라 오르면 절 바로 아래에 있는 주차장까지 차로 갈 수 있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하니 개들이 반겨줍니다. 아마 이곳 스님이 개를 좋아하시나 봅니다. 천천히 둘러봅니다. 저 멀리 석양이 아름다운데 조망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특별히 문화재 같은 건 없고 조망이 썩 좋은 편도 아니지만 그래도 반겨주는 개들이 있어 즐겁습니다. 하지라 길었던 해도 이제 저뭅니다. 어제와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소나기가 올까 걱정하던 게 막상 나와보니 너무 더워 차라리 소나기가 왔으면 싶었습니다. 산다는 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고민하고 걱정하던 게 막상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기도 하고 정말 바라고 희망하던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면 어느새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다른 무언가를 찾기도 합니다. 가끔 불행과 행복의 경계가 무엇일까 고민해 본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 그 결론에 도달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바이크와 여행하면서 느낀 것은 굳이 그런 고민 같은 건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꼭 불행이 불행인 것은 아니고 행복이 행복인 것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점점 어두워집니다. 이제 돌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이번 여행은 여기까지입니다. 덥지만 해가 긴 만큼 더 많은 곳을 다니고 더 많은 풍경을 볼 수 있다는 점에 감사하며 이번 여행을 마무리합니다.